자, 그런데 그게 2013년이고 지금 보면은 결국 의원 생활을 국회의원, 대통령 출마하기 전에 한 3년쯤 했어요. 3년이나 3년 반. 예. 그동안에 교체된 보좌관이 알려진 23명에서 27명이다. 네. 야, 저도 그 정도면 이름을 다 알까요? 외울까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못 외우죠. 못 외우고, 그리고 이렇게 아웃될 때는 본인이 아웃시킨 경우도 있지만 지금 증언에 따르면 부인 김미경 씨가 깊숙이 개입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 거기까지 드러났나요? 그러니까 김미경 씨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잘들 모셔라. 보좌에 문제가 있다. 이 지적을 계속했고, 안철수 의원은 국회에서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퇴근해서 김미경 부인 픽업해갖고 함께 가는 거고, 다른 특별한 일정이 있으면은 다른 일정 하되 주로 부인과 함께 퇴근하는, 이게 주요 일정이었다고 그 보좌관들이 증언을 해요. 굉장히 가정적이시네. 가정적이죠. 네. 그런데 그게 평화로운 가정적이냐, 강압적 가정적이냐,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우리 집사람 늘 픽업을 해요. 저는 평화로운 가정적이에요. 실제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했던 정말 부인이 상황처럼 있었던 것은 아닌가? 혹은 그렇게 보좌관들에게 엄한 모습으로 있었던 것은 아닌가? 안철수 의원 후보에게 엄한 모습으로 있었던 거 아닌가? 라는 의혹을 가지면. 그런데 예.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만 가지고도, 예. 자, 보세요. 아까 그 20, 한 4명이라고 칩시다. 예. 23명 그런데 4년 잡아도 그러면 1년에 대충 6명꼴 나오고, 그렇죠. 그러면 몇 개월에 한 명씩입니까? 3년 잡아요. 두 달에 한 명. 예. 2달에 한 명씩은 예. 나간 거죠. 예, 2달에 한 번씩 나간 거죠. 그냥 2달에 한 명씩 나가. 예. 그러면 이제 그냥 그걸로 이 사회생활을 하신 이런 청취자분들은 다 알죠. 다 이렇게 예. 그냥 파가실 것 같고, 거기서 상황이 뭐 이렇게 너무 넘겨짚고. 근데 이제 필요 그다음에- 없는. 채용 의혹도 채용 의혹인데 예. 실질적으로 그 김미경 여사가 보좌관들에게 사적인 일을 막 시켰잖아요. 그건 이미 언론에 다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더라고요. 실제로 시민들은 네. 채용 의혹에 대해서는 그랬을 것이라는 생각들은 같지만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감정적으로 오지는 않는데, 특히 이제 저 사적으로 그렇게 예. 한 부분에 대한 최순실이라는 부분을 네. 우리가 경험해봤기 예. 때문에 이 공사 구분이 안 되는구나, 공적 마인드가 없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안철수 후보가 의원 시절에 그걸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드러난 내용들을 보면 그렇죠. 뭐 그러면서도 그것을 제어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적 마인드가 없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크게 보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그 군대 이 제대하신 분들은 알죠. 생각날 거예요. 예. 네, 사단장 부인. 사단장 저는요, 예. 이번에 이 안철수 의원 그 부인이 사사로운 일 시키고 보좌진들에게 갑질했다 그러는데, 술을 먹다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처남이 저를 한 10년 이상 욕을 하고 있었대. 그 나는 내가 이렇게 공적 인물인지 몰랐던 거야. 뭐냐면 이해찬 총리가 2005년도인가 2004년도에 총리가 되잖아요. 예. 국회 되고 바로 총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한 10명 정도 초청을 했어요. 국회 그 총리 공간에 산다고. 네. 그래서 저더러 제 수행비서를, 국회에서 월급을 받는 수행비서를 좀 빌려달래요. 예. 대달래 들어간다고. 음.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해갖고, 아니 당신이 국회의원도 아닌데 예. 왜 국회에서 급여를 주는 수행비서를 당신이 데리고 가냐. 그랬더니 다른 사모님도 어디 갈 때 다 데리고 오던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운동권 출신이라서 좀 어렵게 지내다 보니까 부인 어디 간다 그러면 좀 안쓰러워갖고 대줬던 것 같아. 근데 저는 생각을 해봤더니 이 양반이 국회의원도 아니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이 수행비서를 왜 데려다 쓰지? 단순히 이렇게만 생각한 거예요. 그냥 노했거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울면서 우리 처남한테 전화했고, 야 너라도 나 운전시켜줘라고 자기 차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를. 갔더니 자기 혼자만 처남이 운전을 하고 왔더래. 다 국회의원 수행비서들이 왔고, 그때 갔다 왔고 진짜 한 일주일 동안 복귀했는데 제가 계속 그랬죠. 당신 국회의원 아니지 않냐. 이건 세금이다. 그러고 나서 한 달 정도 있다가 허남식 당시 부산시장이 자기 비서를 부인이 백화점 쇼핑 가는데 붙여준 거예요. 그거 딱 기자한테 찍혀갖고 난리가 났었거든. 그리고 그때는 가식적으로 고마웠다 그런 것 같아. 당신 아니면 큰일 날 뻔했어. 이러는데 10년 만에 이번에 안철수 건 터지고 나니까
너무 고맙다. 그래서 그때 얘기를 막 하는 거 또 처남도 이제 오해가 풀린 거예요. 아니 근데 제 생각에 총리 공관에서 하는 거는 이제 어떤 공식 의전의 행사기 때문에 그건 문제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것도 안 된다 했어요. 왜? 지가 국회의원이 아닌데. 까다로운 남자. 그래서 나는 깜짝 놀랐어. 내가 이렇게 공적인 인물인가? 별로 동의하기는 어렵고. 그런데 근데 요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진짜. 예. 그리고 사모님들 모임 있고 네네. 그 사모님도 공식 모임들이 있거든, 당에서 하는. 그럴 때 갈 수 있어. 예. 제가 이제 그거 좀 까탈스럽게 한 건데 이거 뭐 시장 봐라. 그다음 저 뭡니까? 인감증명도 알아. 인감증명도요 될 때가 있어. 국회의원 국회 뭐 등록할 때 예. 의원이 필요한 인감증명인데 바빠고 못 뛸 때 대리인을 가서 뛸 수 있고 그건 돼. 그런데 이게 사사로운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주식 사고 어쩌고저쩌고 회사 집계하는데 인감증명 필요하니까 뛰어라. 이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참 우리나라 문화가 그런 데 있어서 정말 후진적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군대를 저는 카투사로 미군 부대에 근무를 했는데 거기 이제 일테면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한국군 이렇게 뭐 이제 일테면 뭐 소령 대위 그런 사람들이 오면은 식판을 이렇게 사병들한테 줘요. 밥 받아오라고. 예. 예. 그래서 사병들이 그 밥 받으러 줄 서고 있으면 우리나라 장교들? 예. 예. 그럼 미군은 중령 대령들이 식판 들고 서 있어요. 그러면 정말 가서 그 식판으로 내가 저 한국군 소령대위들 이렇게 대가리 한번 후리고 정말 어디 영창이라도 갈까 그 생각 들 정도로 정말 한심해 보이더라고요. 그들이 뭐라고. 국회의원 했을 텐데. 근데 어쨌든 자, 이거 팩트만 보더라도 네. 안철수 김미경 부부 1+1 채용 의혹을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분명한 팩트를 갖고 어디 갖고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근거가 돼야 되는데 자, 공교롭게도 안철수 후보가 단국대학교에서 89년서부터 91년 2월까지 전임 강사를 합니다. 네. 91년 2월에 그만둬요. 그만둔 그 다음 달에 김미경 부인이 의대 조교수로 옵니다. 단국대. 그 시기가 예. 안철수 후보가 그만두는 그 다음 달에 와요. 무언가 얘기가 됐는가 하는 이런 의혹인데 여기까지는 잘 몰라. 근데 카이스트에 2008년서부터 2011년까지 기술경영대학원 석좌 교수로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네. 근데 김미경 부인도 2008년서부터 2011년 기술경영전문대학원 부교수 겸 의과학대학원 부교수로 있습니다. 있는 시기가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때 내가 카이스트에서 나 필요로 했으니까 같이 가는 걸 요청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의혹이 들어요. 이때도 확신이 안 서. 그런데 서울대. 이번에 이제 본격적인 문제가 된 서울대. 2011년서부터 2012년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이때 안철수 후보가 막 왕창 떴을 때거든요. 그래서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으로 가는 것도 실검이 일주일 내내 막 1위서부터 11위 오락내락 할 때예요. 예. 잘 나갈 때. 예. 그런데 그 같은 시기에 부인이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수가 됩니다. 근데 이때도 법대 놓다가 법대서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갔다가 의대 가니까 의대서도 안 되고 새로운 학과를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생명공학인지.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은 그 안철수 후보는 서장훈이야. 서장훈인데 팀 이적할 때마다 그러니까 서장훈 옆에 이상한 선수까지 계속 달고 계속 이동하는 거죠. 원래 이제 고등학교 때 유망주가 대학을 농구선수 갈 때 끼어 팔기 하거든요. +2. 예. 한두 명 데리고 들어가거든. 2명, 3명 데리고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팩트로서 존재하는 게 카이스트와 서울대 이동할 때 이 부인이 같이 이동을 했다. 그게 이제 어떤 사실로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디테일로 들어가면 문제가 이제 3가지 정도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의과대학 김미경 교수가 들어오는 이 과에서 교수를 채용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수립된 건 4월 19일서부터 4월 21일입니다. 2011년. 예. 그런데 3월 30일 사전에 지원을 해요. 네. 이거 이해돼. 왜냐하면 유망한 교수면은 미리 갖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계획 수립이 됐으니 준비하셔라. 그리고 어쨌든 분명한 게 미리는 아는 거예요. 재직증명서, 그다음 박사학위 증명서를 3월 22일. 미리 끊죠. 예. 계획 수립 한 달 전에 끊어요. 그럼 우리가 당신 스카우트 하려니 좀 준비하세요. 여기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안철수 계획은 3월 18일 날 계획이 떨어지고 네. 안철수 계획 떨어지고 안철수 접촉을 했겠죠. 그러니까 어쩔 수 그러다가 느닷없이 부인이 막 지원서를 써. 이상해 그거는. 근데 이제 두 번째부터는 문제가 발생이 되기 시작하죠. 당시 6월에 인사회의를 합니다. 예. 회의가 두 차례 걸치는데 회의라고 보면 문제 제기를 해요. 1차에서 그래서 안 돼. 2차 인사위원회에서 14명 중에 8명이 찬성을 하면서 돼. 그러니까 심사위원 중에 한 명이 양심에 걸려서 난 못 믿겠다고 사퇴를 합니다. 그래요? 요게 이제 두 번째 문제인데 이건 피해갈 수가 없어. 세 번째 문제는 뭐냐? 당시 정년보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1+1+ 알파. 그렇죠. 정년보장 정교수를 뽑는 데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국제 연구 무슨 논문이 있어요. SCI급 연구 실적. 이게 국제 학술제 내는 거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200점이에요. 200점 이상이어야 되는데 여기는 100점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 제기를 하는데 이 규정도 2010년에 하도 이거 갖고 장난질을 쳐대니까 학보사에서 문제 제기를 갖고 2010년에 바뀌어요. 이게 강화됐는데 같은 시기에 비슷한 직급으로 특채되는 교수가 6,000점짜리가 있어요. 네. 근데 그 교수는 6,000점임에도 불구하고 SCI급 논문 점수가 6,000점임에도 불구하고 정년 보장이 아니라 그냥 정교수가 됩니다. 김미경 교수보다도 그레이드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야. 그렇죠. 설명하라는 거 이거를 당당하면. 전국 그 교수협의회 이런 거 없나요? 옛날에 있었던 것 같은데. 민교협. 예, 민교협도 있고 교수협의회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성명 안 나오나? 이미 이건 교수들이 입장을 밝히라고 계속 그 인사위원회에 있던 교수들이 입장을 밝혀라, 해명을 하라, 이래 학교에다 욕을 한 거예요. 아니 옛날에는 한참 그 민주화운동 할 때는 교수들이 이런 문제들이 만약 있으면 성명 내고 막 그랬잖아요. 예. 해봄직한데. 예. 어쨌든 뭐 김미경 교수도 나름 능력도 있고 역량도 있으실 분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 카이스트와 서울대를 움직이는 과정에서 우리가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만한 그런 행보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야, 근데 이거 봤는데 내가 아까 조금 두리뭉술하게 얘기했는데 200점이 넘어야지 이 교수 심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100점짜리 원서를 넣은 거야.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거든요. 연대 넣을 때 예를 들어 몇 등급 이상만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잖아요. 2등급까지 혹은 연대는 1등급만 뭐 요거 1등급만 놓으라. 이게 지원 자격이거든요. 예. 근데 3등급이 넣은 거야. 근데 합격을 한 거예요. 1등급은 대기 합격이고. 뭐 이걸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를. 그 뒤에 거기에 뭐 이렇게 뭐가 또 어떻고 어디에 뭐 책을 내고 뭐 아마 그런 걸로. 아니 사실 안철수 후보하면 예. 공정사회를 굉장히 키워드로 많이 강조하신 분이거든요. 예.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네. 공정이란 키워드를 많이 강조했는데 이걸 보면 좀 그 말이 좀 무색해지네요. 예. 근데요, 정말 또 골 때리는 게 있어요. 자격 점수가 100점밖에 안 되거든? 근데 논문을 냈는데 추가 논문, 뭐 다른 논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예. 밝혀줘야 돼. 추가 논문을 냈는데 뭘 냈냐면요. 신문 기고문. 그러니까. 신문 저도 기고문이 봤습니다. 뭐냐면 융합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조선일보에. 칼럼이에요. 그것도 조선일보야. 그 다음 두 번째가 뭘 냈냐면 창업 가이드북. 창업 가이드북은 놔두네요. 요 두 개를 추가 점수를 해갖고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들이 보고 기겁을 한 거지. 이게 뭐냐 도대체. 이거 심사할 수 없다. 그래서 2차에서 간신히 해갖고 통과하는데 합격되고 난 다음에 심사위원 한 명이 사퇴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 이번 토론에서 나왔던 갑철수 MB 아바타 예. 이걸 좀 정리해 볼 필요가 마지막에 좀 있지 않아요? 갑철수 하면 그럼 근거가 지금 몇 가지 나온 거예요? 보좌진 갑질한 거예요. 예. 이것도 자기를 필요로 하는 회사에 가서 그 학교 가서 갑질한 거죠. 그다음에 천안함 그 희생자 무역 참배 당시에 예. 유가족한테 자리 비켜달라고 해서 좀 논란이 됐죠. VIP 온다. 그러니까 예. 그 가짜 뉴스라고 처음에 치부했잖아요. 예. 근데 그래서 그 나중에 밝혀졌죠. 사과했고. 예. 예. 그런 게 있었고 또 뭐가 있나요? 갑철수?
아, 이게 대표적인 거죠. 이만큼 살다가 이만큼 당신 이만큼 하면 당신 사형이야 사형. MB 아바타는 또 근거가 뭐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때 이제 안철수 후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교수 임용 당시 내가 카이스트 교수고 내가 무슨 힘이 있냐. 2011년도에요. 그러면서 난 힘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고 해서 그때 당시 직함을 또 우리가 들여다보죠. 정말 힘이 없는 사람인가? 그랬더니 이명박 청와대 직속 미래기억위원회 위원, 그 다음에 국가정보화 전략위원회 위원, 지식경제부 R&D 전략기획투자협의회 민간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자문위원, 그리고 2011년 8월에는 정부의 신성장 동력 산업 선정 평가위원회 공동위원장. 아니 이러면 누가 봐도 MB정부의 뭐예요? 황태장. MB 사람? MB 사람은 아닐 수도 있지. MB가 안 났으니까. 그런가요? 예. 원 플러스 원 채용 관련해서는 2012년 이제 국정감사 서울대 국정감사 할 때도 예. 묻죠. 예, 오현천 당시 서울대 총장이 김미경 교수 채용과 안철수 원장 채용은 별개로 진행을 됐지만 두 사안이 서로 연결돼 있다는 점을 인정했고, 예, 그래서 안 후보 채용이 김 교수를 채용하는데 동기부여가 됐다는 식으로 예, 동기부여라는 표현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또 당시 이제 강대희 서울대 의대 학장은 안 후보가 서울대 교수로 오며 부인을 데리고 온 케이스는 외국에서는 흔하지만 한국에서는 드문 일이 맞다. 그리고 이런 채용이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수들 사이에 무리하게 김 교수를 데려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것은 사실이다. 네. 이런 것들이 다 사실로서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요, 그때 당시 이제 2011년에 심사위원들이 최근에 이게 최근에 안민석 의원실에서 이 자료를 공개했어요. 그때는 2011년도 2012년 문제될 때는 그때 그 안철수하고 이제 같은 동반자 관계였으니까 아마 이게 공개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왜 공개하지 않았는지. 그때 서울대 제5차 정년보장 교원 임용심사 회의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구 실적의 미흡에 전문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추천할 경우 정년보장 정교수에 추천할 경우 위원회 심사 기준에 대한 내부적인 비판과 정년보장 심사 기준에 대한 대정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는 연구 실적이 미흡한 심사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임용해서는 안 된다. 심사위원들의 자기 고백이 나온 거예요. 그럼 왜 채용했습니까? 이런 사람을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은 이렇게 멀쩡한데 그리고 아무 권한이 없다는데 MB정부의 직책이 5개야. 공적 마인드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일단 뭐 맑은 영혼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맑은 많이... 영혼은 저기 네. 최순실 씨가 좋아하는 아니 옛날에 제가 맑은 영혼의 소유자라 그랬거든요. 그래. 낙검수 때 그 들어갔고 그게 아니야 옛날에 저 참여정부 때 예. 이호철 민정수석 나중에 했던 분 국정상황실장 했던 예. 그 양반이 원래 이제 맑은 영혼 뭐 이런 얘기 나왔었죠 옛날에 어허.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얘기 예. 했었죠. 예. 안철수가 맑은 영혼이라고? 아니요. 어쨌든 지금 나온 이런 얘기는 이게 우리가 팩트에 기초하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네. 안 그러면 고재열 기자 감옥 가요. 난 한 얘기가 별로 없어 오늘 기억이 안 나. 저는 더 조심스럽게 했는데. 원래 진행자가 다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요. 정권이 바뀌어도 가본 사람이 더 가봤다. 지금. 사람들에게 엄한 모습으로 있었던 것은 아닌가? 안철수 후보에게 엄한 모습으로 있었던 거 아닌가? 라는 의혹을 가지면. 그런데 예.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만 가지고도 예. 자, 보세요. 아까 그 20 뭐 일테면 한 4명이라고 칩시다. 예. 23명 뭐 그런데 4년 잡아도 그러면 1년에 대충 6명 꼴 나오고 그렇죠. 그러면 몇 개월에 한 명씩입니까? 3년 잡아요. 두 달에 한 명. 예. 2달에 한 명씩은 예. 나간 맞나요? 거죠. 예, 2달 한 번씩 나간 거죠. 그냥 2달에 한 명씩 나가. 예. 그러면 이제 그냥 그걸로 이 사회생활을 하신 뭐 이런 청취자분들은 다 알죠. 다 이렇게 예. 그냥 파가실 것 같고 거기서 상황이니 예. 뭐 이렇게 너무 넘겨짚고 근데 이제 자, 그다음에 채용 예. 의혹도 채용 의혹인데 예. 실질적으로 그 김미경 여사가 보좌관들에게 사적인 일을 막 시켰잖아요. 그건 이미 언론에 다 나왔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더라고요. 실제로 시민들은 네. 채용 의혹에 대해서는 그랬을 것이라는 생각들은 같지만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감정적으로 오지는 않는데 특히 이제 저 사적으로 그렇게 예. 한 부분에 대한 최순실이라는 부분을 네. 우리가 경험해봤기 예. 때문에 이 공사 구분이 안 되는구나, 공적 마인드가 없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안철수 후보가 의원 시절에 그걸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드러난 내용들을 보면 그렇죠. 뭐 그러면서도 그것을 제어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적 마인드가 없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자, 그런데 그게 2013년이고 지금 보면은 결국 의원 생활을 국회의원, 대통령 출마하기 전에 한 3년쯤 했어요. 3년이나 3년 반. 예. 그동안에 교체된 보좌관이 알려진 23명에서 27명이다? 네. 야, 저도 그 정도면 이름을 다 알까요? 외울까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못 외우죠. 못 외우고, 그리고 이렇게 아웃될 때는 본인이 아웃시킨 경우도 있지만 지금 증언에 따르면 부인 김미경 씨가 깊숙이 개입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 거기까지 드러났나요? 아, 그러니까 김미경 씨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잘들 모셔라. 보좌에 문제가 있다. 이 지적을 계속했고 안철수 의원은 국회에서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퇴근해서 김미경 부인 픽업해갖고 함께 가는 거고 다른 특별한 일정이 있으면은 다른 일정 하되 주로 부인과 함께 퇴근하는 이게 주요 일정이었다고 그 보좌관들이 증언을 해요. 굉장히 가정적이시네요. 가정적이죠. 네. 그런데 그게 평화로운 가정적이냐, 강압적 가정적이냐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우리 집사람 늘 픽업을 해요. 저는 평화로운 가정적이에요. 실제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했던 정말 부인이 상황처럼 있었던 것은 아닌가? 혹은 그렇게 보지 않고 야 너라도 나 운전시켜줘라고 자기 차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를. 갔더니 자기 혼자만 처남이 운전을 하고 왔더래. 다 국회의원 수행비서들이 왔고 그때 갔다 왔고 진짜 한 일주일 동안 복귀했는데 제가 계속 그랬죠. 당신 국회의원 아니지 않냐. 이건 세금이다. 그러고 나서 한 달 정도 있다가 허남식 당시 부산시장이 자기 비서를 부인이 백화점 쇼핑 가는데 붙여준 거예요. 그거 딱 기자한테 찍혀갖고 난리가 났었거든. 그리고 그때는 가식적으로 고마웠다 그런 것 같아. 당신 아니면 큰일 날 뻔했어. 이런데 10년 만에 이번에 안철수 건 터지고 나니까 너무 고맙다. 그래서 그때 얘기를 막 하는 거 또 처남도 이제 오해가 풀린 거예요. 아니 근데 제 생각에 총리 공간에서 하는 거는 이제 어떤 공식 의전의 행사기 때문에 그건 문제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것도 안 된다 했어요. 왜? 지가 국회의원이 아닌데. 까다로운 남자. 그래서 나는 깜짝 놀랐어. 내가 이렇게 공적인 인물인가? 별로 동의하기는 어렵고. 그런데 근데 요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진짜. 예. 그리고 사모님들 모임 있고 네네. 그 사모님도 공식 모임들이 있거든, 당에서 하는. 그럴 때 갈 수 있어. 예. 제가 이제 좀 까탈스럽게 한 건데 이거 뭐 시장 봐라. 그다음 저 뭡니까? 인감증명도 아니라 인감증명도요 될 때가 있어. 국회 크게 보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그 군대 이 제대하신 분들은 알죠. 생각날 거예요. 네, 사단장 부인. 사모님들. 저는요 예. 이번에 이 안철수 의원 그 부인이 사사로운 일 시키고 보좌진들에게 갑질했다 그러는데 술을 먹다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처남이 저를 한 10년 이상 욕을 하고 있었대. 그 나는 내가 그렇게 공적 인물인지 몰랐던 거야. 뭐냐면 이해찬 총리가 2005년도인가 2004년도에 총리가 되잖아요. 예. 국회 되고 바로 총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한 10명 정도 초청을 했어요. 국회 그 총리 공간에 산다고. 네. 그래서 저더러 제 수행비서를 국회에서 월급을 받는 수행비서를 좀 빌려달래요. 예. 대달래 들어간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해갖고 아니 당신이 국회의원도 아닌데 예. 왜 국회에서 급여를 주는 수행비서를 당신이 데리고 가냐. 그랬더니 다른 사모님도 어디 갈 때 다 데리고 오던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운동권 출신이라서 좀 어렵게 지내다 보니까 부인 어디 간다 그러면 좀 안쓰러워갖고 대줬던 것 같아. 근데 저는 생각을 해봤더니 이 양반이 국회의원도 아니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이 수행비서를 왜 데려다 쓰지? 단순히 이렇게만 생각한 거예요. 그냥 노했거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울면서 우리 처남한테 전화해. 이 의원 국회 뭐 등록할 때 예. 의원이 필요한 인감증명인데 바빠고 못 뛸 때 대리인으로 가서 뛸 수 있고 그건 돼.
그런데 이게 사사로운 내가 예를 들었고 무슨 주식 사고 어쩌고저쩌고 회사 집계하는데 인감증명 필요하니까 뛰어라. 이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참 우리나라 문화가 그런 데 있어서 정말 후진적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군대를 저는 카투사로 미군 부대에 근무를 했는데 거기 이제 일테면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한국군 이렇게 뭐 이제 일테면 뭐 소령 대위 그런 사람들이 오면은 식판을 이렇게 사병들한테 줘요. 밥 받아오라고. 예. 예. 그래서 사병들이 그 밥 받으러 줄 서고 있으면 우리나라 장교들? 예. 예. 그럼 미군은 중령 대령들이 식판 들고 서 있어요. 아, 그러면 정말 가서 그 식판으로 내가 저 한국군 소령대위들 이렇게 대가리 한번 후리고 정말 어디 영창이라도 갈까 그 생각 들 정도로 정말 한심해 보이더라고요. 그들이 뭐라고. 국회의원했을 텐데. 아니 근데 어쨌든 자 이거 팩트만 보더라도 안철수 김미경 부부 1+1 채용 의혹을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분명한 팩트를 갖고 어디 갖고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근거가 돼야 되는데 자 공교롭게도 안철수 후보가 당국대학교에서 89년서부터 91년 2월까지 전임 강사를 합니다. 네. 91년 2월에 그만둬요. 그만둔 그 다음 달에 김미경